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 사회는 늘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분노하고 또 상처받는 일이 반복될까? 오늘 이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오래됐지만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해법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정말 뉴스를 키기가 무서울 때가 많죠. 끔찍한 비극이 또 터지고 정치적인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가까이에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때마다 막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뭔가 허탈한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혹시 문제의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게 다 바깥 세상 탓, 남 탓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의 진짜 뿌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무언가에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해법, 5분 양심 점검이 대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역사를 보고 또 리더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갈등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큰 일이 터졌을 때 지도자든 일반 시민이든 일단 감정부터 앞세우기 쉽잖아요. 그쵸? 근데 정작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고 차분하게 따져볼 어떤 기준, 어떤 프레임워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굴레 대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끝없는 반복을 멈출 아주 오래됐지만 어찌 보면 가장 혁신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5분 양심 점검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법이죠. 네, 5분이요. 정말 딱 5분입니다. 무슨 대단한 공부나 수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바로 직전 딱 5분만 집중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짧은 시간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5분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2단계로 나눠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명상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몰라 괜찮아 이렇게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방법이 뭐든 간에 진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자신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즉 이게 자비로운 일인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는 거죠. 둘째, 이게 정의로운가? 과연 이게 공정하고 올바른 일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셋째, 이건 예의에 맞는 행동인가? 혹시 내 태도가 무리하진 않은지 점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지혜로운 판단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100% 확실한 건지 되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 이 4가지가 내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보는 아주 투명한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생겼죠? 이 4가지 질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캔버스, 바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양심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인물의 대단한 업적, 즉 공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 죄를 못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공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양심의 눈으로 본다는 건 이 공과 죄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공적을 헤아리지만 당신의 과오 또한 절대 잊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사관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양심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자, 이제 개인의 성찰과 역사 분석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
이상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황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힘으로 명령하는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사회의 표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리더를 말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술 분야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표준이 됐죠. 스포츠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의 표준을 완전히 새로 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황금 리더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질적 표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렇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정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강압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 이끄는 거죠. 이상적인 황금 리더는요, 국민들의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뭐 경제나 안보 같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적인 만족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갈망까지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대동사회가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5분의 개인적인 양심 점검에서 시작해서 이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비전까지 연결되는 걸 보셨습니다. 결국 모든 위대한 변화는요, 정말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시작,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시대에 만약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 최고의 표준이 돈도 권력도 아닌 바로 양심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